재무제표 분석할 때 비율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5개면은 충분합니다. 이게 무조건 높다고 좋지만 않거든요. 예대금리 차로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1인칭 회계사 시점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요즘 직장인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첫 번째 컨텐츠인데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재무제표는 이렇게 봐야 한다, 저렇게 봐야 된다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재무제표가 단순히 모든 회사들한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업종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회사의 규모마다도 다르거든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죠. 제 채널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제시를 한다든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제시해드리는 컨텐츠는 전혀 아니고요. 재무제표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1인칭 회계사 시점에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식견을 공유하고자 이번 컨텐츠를 찍고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뱅크 혼자 단독으로 볼 때보다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큰 은행들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면 각 은행들의 특징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국민은행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제가 회계사라 그런지 제일 처음 재무제표를 볼 때 감사보고서부터 봅니다. 우선 어디서부터 했는지 보고요. 네, 삼정에서 했네요. 네, 강조사항 있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강조한다고 보면 돼요. 어디서 감사했는지부터 보고 핵심 감사사항은 회계사들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느냐를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카카오뱅크를 감사하진 않았지만 삼정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이제 감사인들이 직접 가서 카카오뱅크로부터 이제 내부 정보들을 쭉 들여다봤을 때 순실 충당금에 조금 집중해서 들여다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할 때 비율이 엄청 많아요. 다들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자기자본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뭐 현금 비율, 비유동 비율, 부채 비율. 근데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은행업을 볼 때는 5개면은 충분합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따질 때는 BIS 자기자본 비율이랑 그리고 무수익 여신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수익성은 총자산 이익률이랑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됩니다. 효율성은 판관 비율을 따집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시겠죠. 그래, 안정성이랑 수익성이랑 효율성 볼 때 뭐 이렇게 있는 거 알겠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느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업계 평균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나라 지표에 가시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총 자기 자본 비율이 16.52%, 그러니까 이게 은행의 평균입니다. 16.52%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무수익 여신 비율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기는 한데요. 무수익 여신 비율이 고정 이하 여신 더하기 플러스 알파거든요.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대충 뭐 0.5%에서 1% 미만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0.5에서 뭐 1% 미만이면 될 것 같고, 총자산 이익률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은행들 다 합쳤을 때 0.53%,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네, 영업이익률이랑 판관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달에 나온 거고요.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 나와 있거든요. 네, 아무튼 보도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30.3% 그리고 판매관리 비율이 38.5% 정도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볼 겁니다.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각 은행이 최소한 반평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반평균보다 조금 뒤처지는 아이인지를 알 수 있겠죠. 사업보고서에 가시면 이렇게 재무 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에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47%,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37.36%,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훨씬 더 높네요. 이게 무조건 높다고 좋지만 않거든요. 이게 안정성 비율은 적당히 안정하면 되지 뭐 엄청 높을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게 결국 카카오뱅크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다라는 얘기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둘 다 일단 자기 자본 비율은 넘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수익 여신 비율이 0.15%라네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0.27. 무수익 여신 비율도 일단 은행 평균이 0.5%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밑에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카카오뱅크는 기업에 여신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도 여신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기업 절반, 가게 절반 이렇게 돈이 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가계로만 다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계가 좀 부실해진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가 훨씬 더 크리티컬하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모든 계란이 다 한 바구니에 담겨 있잖아요. 총자산 이익률입니다.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0.58%,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0.65%. 그러니까 되게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이익을 창출하는데 총 자산을 다른 반평균인 애들보다 더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미리 그려놓은 건데, 우선 영업이익률이 판매관리비가,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자본 비율은 16.52%만 넣으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는 좀 과하게 높은 비율이 좀 있다. 그리고 무수익 여신 비율이 좀 높죠. 이것도 충분히 낮지만 국민은행에 비해서는 좀 낮다. 연체되고 있는 가계가 많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아까 가계 거의 몰빵해서 다 여신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총자산 이익률은 0.65%로 업계 평균보다 훨씬 좋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은 별로 안 좋아요. 국민은행이 31%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카카오뱅크가 23%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판관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점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지금 다 판매관리비에 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6% 정도로 나올 수밖에 없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도 많지는 않고 또 지점이 없잖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태울 게 많이 없죠. 여기까지는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을 알아볼 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은행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카카오뱅크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국민은행 재무제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국민은행이고요. 처음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변 대변 이런 것도 없어요. 부채 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끌어왔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자산은 그 끌어온 돈으로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그래서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 고객이 돈을 예금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부채로 잡혀요. 그리고 차입 부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한은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이제 차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은행도 이제 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 사채고요. 돈을 모으고 그 모은 돈으로 이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했냐? 그러면 일부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금융자산 투자하고, 파생상품좀 투자하고, 그리고 대출채권, 그리고 투자금융자산 이런 데 투자를 한 겁니다. 대출채권이 뭐냐면 우리 대출 계약서 쓰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부채가 자산의 75%예요. 그리고 대출채권이 75%. 그러니까 고객한테 받아들여서 그대로 거의 대출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예대금리 차로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이자 수익으로 잡히고 이자 비용으로 잡히는 겁니다. 총 매출액의 85%는 이자에서 나오고, 나머지 15%는 수수료. 이 수수료도 나중에 제가 주석에서 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수료가 있는지. 기사를 보니까 이 15%가 다른 해외에 비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수수료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제언도 있는 것 같아요. 수수료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카오뱅크도 볼까요? 예수부채 84% 끌어오고, 그 중에 대출채권 67%, 투자자산에 투자도 했을 거고요. 그게 뭐 20%고, 그리고 단기손이 뭐 금융투자자산, 금융자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예치금으로 당연히 갖고 있을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부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대출채권이라든지 뭐 금융자산 이렇게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차이점은 돈을 끌어온 걸 보시면 예수부채밖에 없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차입부채도 있고 사채도 있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이제 재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예수부채 가지고만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자 수익이 78%고 수수료 수익도 18%. 그러니까 아까 국민은행에서 85%, 15%랑 거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주석 4번에 왔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어 있는지 지금 그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좀 투자를 했어요. 예치금이라든지 대출채권, 그리고 뭐 채무증권, 증권 뭐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부채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부채는 크게 요구불예금 그리고 기한부 예금으로 나뉘는데, 요구불예금 보시면 원화도 있고 외화도 있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원화밖에 없어요. 원화밖에. 외화를 취급을 안 하나 봐요.
이럴 수가 있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나? 아무튼 뭐 있네요. 근데 왜 예금이 없지? 그리고 주석 26번에 보면은 이자 수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자 손익이 있죠. 수수료 수익, 네, 아까 말씀드렸죠. 구성이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도 보면 카카오뱅크는 카드 수입 수수료가 많이 나가네. 이런 거 같은데 신탁보수나 아니면은 대리 사무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카드 수입으로 수수료를 많이 버네요. 그리고 판매관리비 쪽을 보면 네, 국민은행 일반관리비의 65%는 지금 종업원 비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당연히 카카오뱅크도 종업원이 많이 나가겠네요. 지금 카카오는 여기 권고순비를 따로 내놨죠. 권고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보면 뭐 재밌는 게 좀 있더라고요. 약간 시간적인 여유 있으시면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페이지가 엄청납니다. 도합 한 12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시는 것보다 차라리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이렇게 들으셔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깨알같이 한번 홍보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카카오뱅크의 특징은 가계대출 100%, 외화를 받지도 않고 대출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낮다. 그리고 판매관리 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리고 자본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수익성이 안 좋을 수 있다. 다음 컨텐츠에는 신한은행이랑 하나은행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은행은 횡령 이슈를 같이 다루면서 한번 같이 다뤄보든지 할게요. 아니면 세 개 같이 묶어서 하고 이제 횡령 이슈, 우리은행에서 횡령 터진 거 있잖아요. 그것도 따로 다루든지 해가지고 한 2개 정도 컨텐츠로 나누어서 한번 다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업뿐만 아니라 뭐 증권업이라든지 보험업 이런 쪽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인칭 회계사 시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